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간추린 주요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올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삼성그룹 5개 계열사에서 5,700여 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희망퇴직을 진행한 곳은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5개사입니다. 이들 5개사의 6월 30일 기준 임직원은 4만 9천여 명으로 6개월 전보다 5,700여 명, 10.4% 줄었습니다. 특히 화학 부문을 분리한 삼성 SDI가 15%, 자구 계획을 실행 중인 삼성중공업은 11.5%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기다리는 하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채용 계획을 확정한 중소기업은 10개사 중 3개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41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하반기에 대졸 신입직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34.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26.7%는 채용 계획이 없다, 39.1%는 하반기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시 우대 요인을 물었더니 직무 경험자, 해당 분야 전공자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조선과 해운업종이 위기라는 얘기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두 회사 상황이 유독 심상치가 않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경영진의 분식 회계 혐의 등을 이유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이 주식시장 퇴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까지 까먹고 지난 6월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조 2,28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유상증자나 출자 전환 등 추가 지원 없이 연말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대우조선은 회계법인의 보수적 감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며 추가 유동성 확보를 통한 실적 개선을 장담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수주 전망도 밝지 않은 데다 1조 원 규모의 이동식 C추선 인도 지연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경영진이 회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경영 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분기에 이어 해운업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에도 2,28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자금 확보를 위한 대주주 출자, 선박금융 만기 연장, 사채권자 채무 조정 등을 마무리해야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이미 채권단으로부터 이번 주 내 자체 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대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한데요. 정부가 내놓은 요금 완화 방안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박경호 씨. 전기요금이 걱정됐던 박 씨는 열대야가 계속됐던 지난 2주간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은 약 10만 원. 전달보다 전력 사용량은 1.3배에 그쳤지만 요금은 평소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한 20일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틀어요.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거의 3배 가깝게 나오더라고요. 저 에어컨은 장식품이지 실제 생활용품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위 때문에 많은 그 서민층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정부가 시민을 위한 어떤 서민을 위한 시행이라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저희 그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정부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전기는 가정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화입니다. 근데 이 전기 요금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공정한 요금 규정은 무효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전기요금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령 평소 전기요금이 5만 원대에 불과한 가정이 30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최대 20%의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5배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침일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 가정별로 요금 할인 혜택에서 차별이 생깁니다.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시민들은 집안 에어컨을 모시고 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 대출 대상 기간 취급은행을 확대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 원과 60만 원 이하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 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지만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영화관에서 물기에 넘어졌다고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보험금을 타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형 건물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노린 건데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쇼핑몰입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걸어 나옵니다. 화장실 길목에서 청소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부딪히거나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며 고객 상담실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백화점과 영화관 등에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26살 예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받아낸 보험금이 1,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예 씨는 지하철 안에서 정차 때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고 출입문에 팔이 끼었다며 1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버스의 사고를 목격하고 해당 버스의 버스 탑승객이라고 속여 보험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마트 직원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할 때 고객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보고 범죄를 따라하게 됐습니다. 토사물이나 물기만 있는 거 보면은 경찰은 대형 건물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노린 신종 보험 사기로 보고 예 씨를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SK텔레콤의 상반기 직원 평균 급여가 7천만 원에 육박하며 국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원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는 6,700만 원으로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4,200만 원이었고 LG전자는 3,600만 원, 현대자동차 3,600만 원, 네이버는 4,600만 원이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3년마다 지급하는 중장기 성과급이 추가돼 급여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도 검토 중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입구에서는 모범택시 운전자가 고급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70대 운전자의 순간적인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한 해 전에는 80세의 고령 운전자가 모범택시를 몰다 호텔 현관을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12년간 9배 이상 급증했고 사망자 수 역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래도 시력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밤에 운전할 때 좀 어둡게 보이죠. 어둡게 캄캄하게 보이긴 하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경찰은 고령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도 검토 중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연령을 3단계 또는 2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정기 적성 검사 기간을 단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 시기에 맞춰서 교육 또는 자기 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 만큼 능력별 구분이 필요하고 체험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는 결혼을 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해소 등 불안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 남녀 2천여 명 중 미혼 남성의 86%, 미혼 여성의 88%가 결혼 관련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혼 남성과 여성은 모두 청년 고용 안정화를 가장 필요한 결혼 정책이라고 꼽았으며,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에 대해 응답률이 높아 직장 내 차별적 문화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보여줬습니다. 집 앞에 새로 들어선 건물이나 혹은 공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나아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방음 등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법원은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 4시간의 일조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주변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비 때문에 눈을 잘 못 뜨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법정에서 인정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주요 골칫거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 1000여 명은 3년간 계속된 공사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소음은 다른 소음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시공사에게 개인당 수십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이웃한 집 사이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개별 분쟁들까지 더해지면서 주거 환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피해들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데이터로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이건 큰맘 먹고 사야지 하고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물건이 있을 텐데요. 박송희 아나운서도 혹시 그런 생각으로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물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스마트폰은 금방 신제품이 나오니까 요즘에 어떤 걸 사야 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새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스마트폰도 렌탈해서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월 정액을 내고 쓰면 1년 후에 신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렌탈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터 정수기, 안마의자, 가스레인지,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다양한 렌탈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렌탈 전성시대가 찾아온 건데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는 렌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광고만 봐도 정말 다양한 렌탈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도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보편적이고 또 이 밖에도 어떤 렌트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집은 총 6개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만 원대 매트리스를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빌려 쓰는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요. 4개월에 한 번씩 소독과 정기 점검을 해주고 5년 약정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옷은 주말에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빌린 겁니다. 고가의 브랜드 옷을 판매가의 10%에 빌렸다고 하는데요. 또 벽에 걸린 그림은 수백만 원대 국내 작가의 그림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대여가 가능하고요. 실증이 나면 다른 작품으로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트북, 냉장고, 러닝머신을 렌트해서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매트리스부터 그림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또 요즘에 처음 보는 렌탈 서비스 정말 많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타이어부터 시작해서요. 매트리스, 안마의자, 유아용품, 공구 세트, 유모차 등등. 한국 렌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서비스의 종류는 무려 2만 4천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2만 4천 개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맘만 먹으면 못 빌릴 게 없는 렌탈 전성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렌탈 서비스 이용하는 사용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업계 1위인 코웨이를 비롯해서 주요 중견 렌탈 업체 6개사의 고객 계정을 취합해 보니까요. 약 95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총 가구 수를 약 1,800만 가구로 추정했을 때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로 한 집 걸러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시장 규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2011년 19조 5천억 원이었던 국내 렌탈 시장이 올해는 25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불황의 매출 상승 중이라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자, 렌탈 서비스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1인 가구와 인구 고령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렌탈은 한 번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매달 소액을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훨씬 적고요.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산 물건이 결국 짐이 되는 경우를 겪다 보니까 렌트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또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렌탈 서비스는 상품 대여는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바쁜 1인 가구나 관리가 힘든 고령 인구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렌탈 서비스보다 사실 집을 렌트하는 게 렌트 세대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요즘 또 렌트푸어라는 신조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렌트푸어는 급증하는 전세나 월세를 감당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우스푸어의 전 월세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경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월세 가구는 지출의 34.5%를 주거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은 주거비 비율이 25%를 넘으면 빈곤층으로 분류하고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렌트 세대의 주거비 부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주거비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이 전월세가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는 직장인 또한 늘고 있는 건데요. 직장인들 중 54.1%가 전셋값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29.4%의 직장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거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출 금액을 살펴보면요. 월세 계약을 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평균 2,804만 원을,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평균 5,429만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매달 월세 내랴, 대출금 이자 갚으랴 정말 직장인들의 등골이 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렌트푸어들을 위한 대책도 있겠죠? 네, 정부에서도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사회적 주택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원이나 부천 등 수도권 등지에 올해 300가구 안팎의 사회적 주택이 시세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주거난에 걱정이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주택 조금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 사회적 주택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기간을 정해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을 임대한 후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게 될 사회적 주택은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협동조합과 같은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렴한 쉐어하우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지원 가능한 건가요? 네, 아쉽게도 입주 지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이어야 합니다. 또 입주 지원자 부모의 소득을 합했을 때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인데요. 재계약을 통해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 알려주셨네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매년 50만에서 60만 명 수준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 직면하는 어려움은 바로 주거난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